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56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565일 차예요. 중간에 이제 밑에 단락이죠. 성공에 필요한 것이 그 64페이지입니다. 네. 64페이지 나가겠습니다. 네. 성공에 필요한 것이 우리 내면에 어떻게요? 이미 있음을 알면. 그죠? 성공에 필요한 것들이 어디 있다고요? 내 내면에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이미 다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있다. 이미 있음을 알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 가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 내면에 이미 다 있다. 완전 좋은 소식이죠. 이미 다 있다라는 게. 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꼭 성공뿐만이 아니죠. 모든 것들인 가정의 평화로움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의 생활 문제보다 자꾸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 회사에서의 어떤 그 생활 속에서의 어떤 그런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다 내 안에 내면에 이미 다 있는데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를 세상 어디에 떨어뜨려 놓든 성공이 벌어집니다. 저를 낯선 동네에 돈도 소지품도 없이 떨어뜨려 놓아 보세요. 저는 제가 1년 내로 성공적인 사업체를 소유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게 이게 참 이렇게 진짜 어디다 그냥 어디다가 떨어뜨려 놓든 성공이 벌어진다. 이분은 뭐야? 모든 것들이 다 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놔둬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본인 자신 자체가 아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알고 아는 거 이미 돼 있다는 걸 알아서 거기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의식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그래서 어째서냐고요? 저는 머릿속에 공식을 갖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공식은 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안이라고 자꾸 이 안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 몸속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몸속은 파봤자 없어요. 장기들과 지방과 그쵸? 뼈와 막 있죠. 혈관과 이런 것만 있잖아요. 이 몸속이 아닌 이 의식 안에 뭔가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반복해서 주장하는 요점입니다. 뭔가 그게 있잖아요. 답은 여기 있어. 머릿속에 공식을 갖고 다니는데 그 공식이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야? 이 안에 있는데 이 안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이 안이라고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 몸 안에 있나? 해부하면 되나?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뇌가 좋아서, 두뇌가 좋아서."라고 해요. 근데 성공의 공식은 두뇌, 지식, 좌뇌하고는 또 이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기본 바탕은 있어야 하겠지만. 근데 이 안에 있는 이게 어디에 어느 자리에 어떻게 있느냐는 거죠.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첫 시간에 알려주셔요, 답을. 그래서 삶을 '나는 성공하고 싶다. 나는 근데 삶을 산다. 삶을 사는 거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성공도 뭐예요? 그 경험하는 자리. 성공하고 싶어 하는 좋은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거. 근데 그 좋은 경험은 어디서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쵸? 경험하는 거. 좋은 경험, 나쁜 경험. 그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냐는 거죠. 이 몸속일까요? 내장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게 의식이다라고 말씀을 첫 시간에 해 주세요. 답은 알려 주세요. 그럼 그 의식이 뭐지? 그 의식이 모든 성공의 모든 것들을 다 답이 그 안에 있는데 그럼 그 의식, 나의 의식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의식으로 있고 오해하고 부정적으로 있는 거,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요점이랍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은 나선형을 그리는 식입니다. 똑바로 일직선에 여기서 시작하라는 접근법이 아닙니다.
같은 영역 주위를 끊임없이 맴돌면 순전히 익숙해진 덕분에 정보를 얻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읽었을 때면 정보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순전히 익숙해지는 덕분에 내 것이 됩니다. 너무나 잘 알게 되어 아니 이런 늘 알고 있던 거네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학습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필요한 것은 다른 방향에서 보는 것뿐입니다. 원숭이가 해야 할 일은 그뿐입니다. 그렇죠? 바나나는 그만 보세요. 바나나는 결과죠. 바나나 말고 열려 있는 문을 보세요.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입니다. 180도 뒤집는 일입니다. 동전의 반대의 면을 보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힘이 들지 않는 일입니다. 원숭이가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숭이가 해야 할 일은 쓰러져서 보는 것뿐입니다. 일부 운 좋은 원숭이들에게 이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제게 처음 일어났던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창살 사이로 팔을 뻗으려고 애쓰다 포기하고 극도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탈진한 채 바닥에 쓰러져 전적으로 완전하게 항복했습니다. 답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얼굴에 솟은 코처럼 너무나 두드러지게 너무나 명백하게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때요? 우리는 원숭이 보고 뭐라 그랬어요? 바나나를 그만 보세요. 결과나 내가 그냥 그만 보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냥 열려 있는 문을 보는 거는 너무도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쉬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두려워하고 있는 이 붙들고 있는 게 뭔지조차 모르고 두려워하는 걸 끝까지 끌어안고 있는 거죠. 내려놓고 그냥 자신감 있게 희망을 그냥 사랑하세요라고 하시거든요. 그냥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이 안 되고 그냥 분노와 복수는 잘 돼. 두려움은 잘 돼. 그쵸? 근데 사랑하고 뭔가 기쁜 상태로 하라는 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쉬운데 내려놓으면 되는데 쉬운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질문 시간에도 보면은. 근데 인제 그걸 모르는 인제 모른다. 무지라고 하죠.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아서 그걸 끝까지 쥐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는 게 그래서 "모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쵸. 모른다 하는 거는 진짜 몰라서 기회가 있다. 그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뭐예요? 끝까지 바나나를 쳐다보고 '저걸 가질 거야.' 하다가 어떻게 해요?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탈진했을 때 이렇게 쉬운 것인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 그때 그러셨어요. 신을 만나는 것은 진짜 그냥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만나면 되는데 그죠? 근데 그게 안 돼서 신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3 가지라고 그러셨는데 극도로 가난할 때, 극도로 가난할 때와 극도로 수치심을 느낄 때, 또 아플 때. 아플 때 그렇게 3 가지를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인제 그때서 신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안간힘 쓰고 저 바나나 집으려고 안간힘 쓰다가 내려놓는 그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내려놓는 건 적당히 즐기고 있다라는 표현도 써 주셨어요. 그쵸?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제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친절하고 우호적인 태도가 성공을 이끈다. 친절해야 되고요. 우호적인 태도가 성공을 이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인제 콜드라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그러니까 그 친절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우호적인 사람들. 보면은요. "아 싫어요. 안 들어요. 뭐 됐어요." 이러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냥 오면 돼요. 친절하지가 근데 뭔가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싫은데 듣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 인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하고 저 사람 뭐지 이상한 것 같고 하네." 이상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막 두려워서 막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감사합니다."라고 어제 수업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까지보다는 그냥 웃긴 거예요. 웃어 그냥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저런 게 저런 모습이 보이는 게. 그래서 돌아서면서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절하는 것조차도 웃음이 나와서 웃긴 거예요. "스톱!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고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는 웃겼어요. 그냥 웃기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근데 우호적이고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뭔가. 근데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누구지? 그걸 찾아 나서는 거죠. 재밌어요. 그래서 식당 이야기로 돌아가서 모든 경험을 하나로 모아 봅시다. 그러면 제가 의도하는 바가 명백해질 것입니다. 먼저 실패하는 가게에는 독특한 이름이 있습니다. 주인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이름일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라 롤라드 드라 메 판타스틱 같은 길고 복잡한 프랑스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주인에게 감동적일 것은 확실합니다. 아무도 발음을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라 롤라드 드 라메 판타스티크 그죠? 줄여서 또 나중에 얘기하겠죠. 저는 가게 이름이 괴상해서 망한, 특히 외국어 이름이어서 망한 가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외국어 이름이라서 틀림없이 가게 이름을 잘못 발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호가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그다음에 할 일은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건물에 절대 번지수도 붙여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기 힘들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를 위한 계책 2 번입니다. 큰 회사들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 안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 하나를 아무거나 집어들고 제조사 표시를 살펴보세요. 이를테면 이렇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윌슨, 연락처를 이렇게 짧게 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시카고의 윌슨이 누군지 모를 리 없다는 그들의 자만심은 충족될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그들의 자만심이 먹히는 몇 안 되는 팬들 말고는 시카고의 윌슨이 누군지 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그들의 제품을 좋아해서 더 사고 싶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알아내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에 문의해도 안내원은 저에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만 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제가 시카고의 윌슨에 전화해 그들의 인간미 없는 교환원을 거쳐 통화 중 대기에 들어가기만 아마도 연결이 안 될 것임을 의미하고 이는 제가 다시 전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저는 어느 업체에 고작해야 연락 한번 하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돈을 써서 이 업체를 부자로 만들어 주려고 안달이 난 참인데 말입니다. 이들은 장애물을 너무 많이 세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생존할지 궁금합니다. 제품에 이렇게 쓰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3번가 2960번지 윌슨 금속 그리고 전화번호 그들이 저에게 이 작은 편의를 제공하면 저는 그들의 이익과 매출에 쉽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직접 누군가가 그들에게 연락하는 과정을 조사해서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겪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밝히지 않은 주소 뒤에 숨어 있는 상호를 발음할 수 없는 식당을 끝까지 찾아낸 뒤에 우리는 종업원의 굳은 표정이나 거짓 미소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 뒤에는 종업원이 우리 이름을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는 등의 다음 순서를 거칩니다. 일단 음료 바로 보낼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마실 것을 권해 되도록 많은 돈을 받아내길 희망할 것이고, 그런 뒤에야 마지못해 테이블에 앉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잠깐 화장실에 들른다면 테이블이 아까부터 비어 있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그 상호에도 친절하게 모든 것들이 금방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 읽으면서 저도 왜 이렇게 지나가다 '아 저 집이었는데.' 그래서 간판을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가 있어요, 차 타고 가면서. 근데 연락처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네이버가 있어 가지고 이게 찾아 들어가면은 또 나오기는 해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건 91 년에 쓰신 거라서. 그쵸? 이 시대가 이제 쪼끔씩 좀 다른 부분은 좀 있어요. 근데 인제 이렇게 "친절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읽는 순간 뭘 생각했냐면, 그 인스타에 뭘 이렇게 쓰잖아요. 올리거든요, 가끔. 그럼 제가 인제 의식 아카데미 했는데, 아 전화번호를 친절하게 거기 밑에 샵하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 친절하게 전화번호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굳이 위에를 이제 찾아 들어가서 하는 거 말고. 그래서 굳이 인제 할 그렇게 필요 없이 그냥 딱 봤을 때 고 한 장에 이제 단락에 봤을 때 '아 내 연락처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항상 이렇게 찍어서 놓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볼게요. 이제 그다음으로 알게 되는 것은 화장실이 아주 더럽다는 사실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역겹고 엉망입니다. 옛말에 "뒷간을 보면 부엌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미 우리는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화장실 밥 먹기도 전에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이, 그쵸, 지저분하면 밥맛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요리사들이 비누도 수건도 없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세균의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이 식당에서 설사병을 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화장실이 깨끗하더라도 전혀 매력적이지는 못합니다. 화장실을 입에 담기도 민망한 것이나 기능 위주의 필수 설비로만 여기고 창조적 실내 디자인을 할 기회로는 보지 못하는 청교도적 마음가짐만 잔뜩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맙시다. 주인의 배려 수준, 전문 기술 수준, 창조성 수준은 고객의 화장실 체험을 통해 드러납니다. 화장실 실내 장식에서 그 식당이나 가게의 등급이 의문의 여지 없이 밝혀집니다. 엉망인 화장실은 가게 주인이 고객의 안락과 안녕, 안전에 무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가게에서 겪은 체험 전반의 질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칙 하나를 얻습니다. 모든 거래는 체험의 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공하려면 고객이 하는 체험의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고객에게 파는 일이나 고객에게서 돈을 받는 일이나 거래를 성사하는 일이나 고객에게서 뜯어내는 일이 아니라 고객이 하는 체험의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에게 어디다가 맞춰야 되는 거냐는 거죠. 고객이 하는 체험의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하는 업체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 대해 열변을 토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공유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공유되지 않은 성공에서는 성공을 상징하는 것들만 눈에 띕니다. 우리는 체험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에게 얘기해서 어떤 장소를 공유하는 것은 그곳에 있어 본 체험이 아주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얘기해서 어떤 장소를 막 공유하는 것은 뭐예요? 좋았기 때문에, 느낌이 좋아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도 뭐예요? 친구들에게 느낌이 좋아야 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만나서 느낌이 참 좋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친구 참 좋더라.'라는 얘기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전달이 되고 서로에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쓰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느낌이 좋아야 한다. 그죠? 좋은 느낌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좋은 체험이 어떤 것이었는지 사례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 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주 좋은 체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항상 바샤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회사 사장인 에디 바샤가 개인적으로 모든 고객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신문에 게재한 것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바샤는 편지에서 그의 마음 씀씀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장애인을 고용했습니다. 직원 이직률도 전혀 없는 듯했습니다. 그의 직원들은 말도 안 되게 친절하고 우호적이었습니다. 참 말도 안 되게 친절하고 우호적이었다 그러거든요. 친절하다.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 말씀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라."고. 그쵸. 그 친절하면 뭔가 느낌이 좋아. 그쵸. 근데 또 뭐야? 너무 친절하면 우리는 막 너무 속고 살다 보면 '저 뭔가 이상해. 수상해.'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면 느낌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매장에 하루 종일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틀림없이 피곤했을 텐데도 그들은 뚱해 있거나 억울해 있거나 비판적이거나 무례하거나 냉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종업원들이 계속 그렇게 진심으로 친절하고 우호적이었을까요? 제 짐작에 바샤스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죠? 진심으로 친절하고 우호적이어야 된다. 그쵸? 그래서 또 한 가지 바샤스는 점포 앞에 고객을 위한 편의 시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친구와 이야기도 하고 신문도 읽을 수 있는 테이블이 여럿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들볶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뭐라고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샤스는 이익 보려는 동기 없이 작은 마을 모임 공간을 그냥 제공했습니다. 다른 업체는 그런 테이블이나 의자가 없었습니다. 한 평도 빠짐없이 제품 진열대로 채우고 거기서 이익을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에디 바샤가 모임 공간으로 할당한 평수만큼 손해를 봤을까요? 물론 안 봤습니다. 나아가 그는 테라스를 통째로 제공해 거기서 사람들이 빵 매장이나 식품 매장에서 산 것을 가지고 앉아 시간에 상관없이 먹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도 하면서 그것을 노천 카페처럼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빵 매장에는 심지어 사랑으로 구운 빵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물론 화장실도 바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온갖 종류의 편의시설 설비도 제공되었습니다. 복사기나 휴지통, 기타 편의시설들이 오로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고객의 기쁨을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익과 바로 생긴 어떤 그런 이익보다는 뭐예요? 고객들에 대한 편의를 더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거죠. 이렇게 큰 넓은 마음을 써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그쵸? 근데 우리는 막 먼저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빼려고 막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죠. 왜? 안 될까 봐 꼭 해야 되는 거. 왜? 바나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쵸? 바나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인제 생각이 난 게 저희 우리 그 둘째 딸 친구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모임인데 아이들은 잘 안 만나요. 잘 만나는 애들은 뭐 1-2 명씩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데
다 만나고 다 그러진 않는데 이제 엄마들 모임이 아직까지도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살 때 만났던 그 모임이 지금 28이 돼서 20 년이 됐는데, 그중에 한 분이 식당을 하시다 카페를 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찾아갔었거든요. 갔는데 한 번 찾아갔는데 그 매장 입구 쪽에서 누가 나이 드신 분들이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턱이 있어요, 앞에 조금. 그러니까 거기 앉아 계시는 게 힘드시니까. 앉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왜 카페 입구에 그렇게 앉아 있으면 되게 보기가 싫죠. 그리고 카페 자체가 인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앉아 있으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간 저희 그 어떤 분이 저기 저렇게 있는데 저기 가시라고 좀 그럴까?" 그러고 얘기하니까 그 주인이신 분은 뭘 아니라고 그냥 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쉬게 앉았다 일어나시게. 금방 가신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양반이 돈이 붙어 있는 이유가 있네.'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예. 돈이 있어요. 이렇게 돈이 있거든요. 재산이 들어오죠. 그런 것들이 뭔가 인제 건물도 하나 있는 게 인제 시댁 건물인데 인제 본인께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내게 안 돼요. 근데 아들한테 갈지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건 또 그쪽으로 뭐가 가겠죠. 그래서 그 주인들이 하는 우호적인 어떤 그런 친절한 그런 태도들. "아 됐어요." 하고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냥 막 이렇게 밀어서 내보내느냐. 막 그런 것들도 보면은 우호적이냐 그런 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 되어야 돼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그냥 친절해야 되는데 내가 친절하지 않은 그런 상태.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좋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싫고, 나하고 뭔가 경쟁이 될 것 같으면 싫고, 그런 게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쟁할 것도 없고 이미 정해진 자리는 다 정해져 있는데 경쟁에서 내 자리가 빼앗길까 봐라는 어떤 어릴 때부터 해서의 이 나라는 실체가 생기는 게, 마음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인제 나라는 삶이, 태어남이, 그쵸. 태어나면 반드시 우리 죽는다는 게 있기 때문에 탄생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어제도 또 인제 수업 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쵸. 삶과 내가. 그래서 죽을까 봐라는 거를 근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경쟁의 대상이 되고, 뭔가 거기서 그래도 또 뭐예요? 경쟁의 대상인데 나한테 좀 뭔가 필요할 것 같으면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 왔었던 거예요, 삶을. 50 평생을 계속 그렇게 산 거죠. 살면서도 공부하면서도 그러다가 이제는 '아 그게 아니구나.'를 인제 제가 더 봐요. 경쟁할 것도 없고, 저게 빼앗길까 봐, 버려질까 봐라는, 죽을까 봐. 그러니까 근본에 깔려 있는 게, 제가 요번에도 이렇게 보면서 '아니네.' 그냥. 그래서 있잖아요. 잘 될 거를 서로 있잖아요. 내가 그 죽을까 봐 때문에 탁 옮가지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고 내가 차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진심으로 '저 친구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러니까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보다 '잘 돼야지. 네가 해 봐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있었어요. 그냥 네가 해 봐라. 너 잘한다며. 이거 경쟁하고 하는 그런 어떤, 거기에 인제 상대방들이 하는 그 행위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들이 내가 안 좋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버려질까 봐, 할까 봐. 버려진다고 생각하면 버려지겠지만 그걸 내려놓으면, 놨어요. 이렇게 제가 놓는 그 느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냥 진정으로 인정하고 잘 되기를,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거라 '그래 너 한번 해 봐라. 네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 그 봐봐라.' 이런 느낌하고 틀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 진심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습이 돼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도. 그래서 그냥 정말 내려놓고 진심으로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안 했던 행위들을 어제 수업을 들으면서도 같이 콜드를 하다가도 본인 거라 그러면
뭐 서로 그냥 네 거라 내 거라 하면 그냥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주면 더 큰 게 들어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더 큰 게 들어온다는 생각 때문에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또 살짝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이것조차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것조차 그냥 없어져야 되는데 배운 게 또 있잖아요. 이렇게 써져 있어 가지고 더 큰 게 들어온다는데 내려놓 이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조차 없이 그냥 뭔가 원하고 뭐 하면 그냥 이렇게 줘야 되겠다. 그냥 베풀어야 되겠다. 그게 뭐 이 사회생활 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막 퍼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쵸? 그 하는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그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호적으로 친절한 태도를 자꾸 내가 하기 위해서는 신념을 잡고 불편한 것을 찾아서 해결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도 우호적으로 친절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6 시에 다시 만나 뵙고요. 네.